안녕하세요. 오늘 베트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에 가장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갔던 여행지가 어딜까요? 아무래도 뭐 일본도 많이 가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어떤 맞물려서 뭐 비자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베트남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갔다고 하죠. 베트남 중에도 뭐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가는 데가 하노이 쪽이지만 특히 이 중부 요새 여행지로 많이 떴던 데가 다낭이죠. 이 다낭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만 가면은 베트남 전통의 어떤 문화 유적 도시 호이안이 있습니다. 이 호이안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굉장히 개항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아름다운 도시죠. 특히 야경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 야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 도시에 제가 트립어드바이저 링크를 봐서 가장 체험 프로그램이 좋은 어떤 평가를 받았던 데가 어딜까라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 너무 놀랍게도 이 짜꾀라고 하는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는 조그마한 농촌 마을이 1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좀 되게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역사 유적에 대한 것들도 많이 있고 특히 이런 밤에 야경이 아름다운 곳인데 어떻게 이렇게 농촌 마을에서 쿠킹 클래스를 하는 데가 1등일까라는 좀 그런 관심이 있어서 저도 여기를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가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작게 쿠킹 클래스를 신청을 하면은 저희 숙소로 이렇게 픽업하는 버스가 와가지고 저를 이제 데리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쿠킹 클래스를 체험하고 다시 이렇게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동남아는 참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를 예약하면은 내가 굳이 어딘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굉장히 픽업과 샌딩 같은 것들이 잘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동남아에 갔을 때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날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됐더니 아침에 이렇게 차가 하나 오더라고요. 그 가이드랑 이제 저희 차량 드라이버랑 이렇게 둘이 이제 오게 되고, V라고 하는, 굉장히 한국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 음악이나 좋아하는 이제 친구가, 같이 이렇게 동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쿠킹 클래스를 하는 곳이 짝괴라고 하는 농촌 마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차가 농촌 마을로 갈 줄 알았더니, 의외로 처음에 다른 데를 한다 들리더라고요. 그게 얘네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지역에 그 관광객들은 거의 안 가는 자기네들만의 로컬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자기들이 어떤 걸 재배하고 어떤 걸 생산해서 여기 시장에서 판매를 하는지를 다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너무 재밌어요. 원래 시장 투어라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봤더니 이 작게 클래스 하는 작게 이 농촌 마을은 야채만 생산을 하는, 재배를 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음식을 만들려면은 뭐 야채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뭐 탄수화물도 필요할 거고 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니까 그 시장에서 이 쌀국수를 팔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먹는 약간 이제 이렇게 물에서 끓이는 쌀국수가 아니라 생면 있죠. 생면을 팔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자기네 마을에서 나지 않는 것들은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이런 사는 게 또 인상이 깊었던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음식의 식재료를 살 때 직접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가 가이드가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도 그걸 사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도착해서 이제 바로 이 야채 마을을 한번 쭉 살펴보게 되고요. 저는 이제 야채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그러면 쿠킹 클래스를 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우선은 그 쿠킹 클래스에서 네가 야채를 그러니까 쿠킹 클래스를 하려면 야채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야채를 소비하려면은 그거를 우선은 씨앗도 뿌리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농촌 활동 마치 우리가 그래서 전통적인 농촌 활동을 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활같이. 그래서 뭐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한 30분 정도 제가 직접 이렇게 전통 양동이를 지고 물도 뿌리고 씨앗도 심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 체험도 하게 되고요.
그런 체험이 다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 동남아시아 지역 좀 더운 데다 보니까 좀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발 마사지 같은 것들도 뭐 농촌 한가운데서 이렇게 좀 받는 그런 서비스도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쿠킹 클래스를 하기 전에는 다시 이제 요리사 복장으로 이렇게 갈아입게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포즈를 취하도록 또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굉장히 유쾌하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트남의 이제 전통 요리를 만드는 것들을 직접 시연도 하고 내가 만들게 해줄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스프링롤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세오라고 하는 이렇게 약간 부침개라고 할까요? 계란형 부침개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게 되고요. 정말 재밌게 그리고 맛있게 이렇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친구가 뭐 반세오 가지고 이렇게 뭐 뒤집는 그런 것들도 뭐 이렇게 시범도 보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후라이팬 가지고 이렇게 뒤집는 장면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제가 잘 뒤집지 못해서 좀 실수하는 장면이긴 합니다. 2, 6, higher. 2, 3, higher. 3, go. Oh my gosh, where? 네, 보셨나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재밌게 보여주는 그런 쿠킹 클래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제 만들고 이제 음식을 먹게 되고, 음식 먹고 나서 또 이제 저를 다시 데려다 주는 것까지가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물론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요. 좋았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 뭐 이 정도? 근데 쿠킹 클래스 하면 다 이 정도 아니야? 좀 뭐 이 1등까지 할 정도야? 라는 좀 의구심은 들었거든요. 물론 되게 좋았긴 했지만. 근데 제가 왜 여기가 1등을 하는지는 알았어요. 딱 제가 숙소에 도착하니까 그때쯤에 이 작게 쿠킹 클래스 했던 베지터블 빌리지에서 메일이 와요. 메일에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어떤 감사 인사말과 함께 저는 되게 이런 세심함이 여기가 1등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었던 음식의 레시피가 영어로 옵니다. 그 레시피를 보면은 물론 제가 이제 마을에서는 잘 따라서 만들었죠, 음식을. 근데 직접 제가 집에 다시 가서 만들려고 하면은 잘 못 만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게끔 레시피로 해서 그걸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베트남에서 어떤 재료만 사가지고 가서 네가 이 레시피대로 집에서도 해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피드백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이메일에는 끝에 꼭 써 있는 게 있죠. 네가 이 경험이 좋았다면은 트립어드바이저 내가 링크할 테니까 글로 들어가 봐라. 트립어드바이저 누르는 순간 작게 쿠킹 클래스에 별점 체크하는 게 딱 나옵니다.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이 라오스 루앙프라방 도서관이랑 똑같아요. 바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내가 감동을 받고야 되고 그 부분을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 1등을 하는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경험과 재미 이런 것들도 물론 뒷받침이 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로컬과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 내가 쿠킹 클래스를 하는데 식재료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소개를 보여준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이런 스마트 시스템이랑 연동돼서 어떤 감동을 연결시키고 계속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언제나 이 작게 쿠킹 클래스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커뮤니티 관광으로서의 일환이라든지 또 스마트 관광의 어떤 대표적인 제가 사례로 많이 소개를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재밌게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됐고요. 이런 동남아시아의 이런 평가 시스템을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거는 뭐 베트남, 라오스, 뭐 캄보디아 어디든 할 거 없이 굉장히 좀 활성화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뭐 트립어드바이저를 많이 보기보다는 네이버나 뭐 다른 포털 사이트에 대한 리뷰를 많이 보게 되죠. 최근에는 이런 리뷰 때문에도 또 근데 오해도 있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리뷰 때문에 더 많은 뭐 갑질이라든지 소비자들에 의한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그런 어떤 비판들도 받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런 리뷰를 어떻게 좀 더 활용을 하고 관광 개발에 있어서 좀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베트남 이 호이안의 작게 쿠킹 클래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호이안 너무 아름다운 지역이고 제가 다른 사례들도 많이 소개해 드릴 곳이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꼭 기회가 되신다면 이 작게 쿠킹 클래스 트립 어드바이저 통해서 예약해 보시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이 작게 마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